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귀살대주들의 작품 속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며 안타까운 감정이 드는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말 암울한 세계관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짠한 과거들, 거기에다가 가차없이 애정캐들을 죽여버리는 실사판 혈귀 악어 작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작품을 보면서 분노와 눈물이 폭발했죠. 그 중에 특히나 와, 이 캐릭터한테 이렇게 했어야 해? 싶은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캐릭터가 느꼈을 감정을 헤아려보며 가장 안타깝고 슬픈 최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이니만큼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험한 말이나 조롱이 섞인 댓글들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순위를 댓글로 적어주시는 건 대환영입니다. 우선 가장 안타까운 최후를 맞은 주 9위는 음주우주의 탱겐입니다. 이 말은 그나마 주 중에 가장 좋은 결말을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우주의 탱겐은 상윤유, 다키 규타로 남매와의 싸움에서 한쪽 팔과 한쪽 눈을 사요나라 하는 안타까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에서 은퇴를 하게 되죠. 아니, 그나마 주 중에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맞은 수준이 팔이랑 눈을 잃은 거라고? 이것만 봐도 작가가 진짜 너무하죠? 그런데 우주의 탱겐 같은 경우는 다른 주들과 압도적으로 다른 나름의 행복한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탱겐에겐 아름다운 아내 3명이 있습니다. 악어 작가의 스타일이라면 이 3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희생시킬 만도 한데 전부 살려줬어요. 가지각색의 매력을 가진 아내, 심지어 아내들끼리도 사이가 좋고 탱겐과의 유대도 엄청나게 끈끈합니다. 비록 안타까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탱겐이지만 최종 국면이 끝난 후의 상황을 보면 가장 승리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죠. 심지어 살아남은 주 중에 유일하게 반점 발현을 하지 않아 반점사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내 3명과 매일매일 시끌벅적하게 여생을 즐기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엔딩이 다른 만화에선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독자들이 만화가 끝난 뒤에 에필로그에서 이런 훈훈한 장면을 보는 맛에 결말까지 달리는 것도 있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이 행복하게 사는 에필로그가 나올 때 그 뭉클함 아시죠 다들? 저만 덕후인 거 아니죠? 어쨌든 그나마 소년 만화의 기본적인 엔딩을 맞이한 탱겐이었습니다. 그 다음 8위는 수주 토미오카 기우입니다. 기우 같은 경우도 최후까지 살아남는 몇 안 되는 주 중 한 명이죠. 비록 부상으로 인해 한쪽 팔을 사요나라 해버렸지만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혈귀들의 왕 무잔을 퇴치했으며 항상 누군가에게 구원받기만 했다는 사실에 빠져 자기 혐오에 시달리던 상처를 혈귀가 된 탄지로를 구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을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수많은 동료들을 잃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고 마음의 짐도 많이 덜어낸 상태라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남은 여생도 4년도 채 안 남았다는 반점을 발현했기 때문에 21살인 기우는 25살쯤에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아니, 도대체 이 근본 없는 반점사 설정은 왜 넣어놓는 건지 참. 무잔을 죽이거나 하며 반점사 같은 것도 사라지게 해주면 안 되나? 기우 성격에 이 이후로도 크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고 쓸쓸히 생을 마감할 것 같아서 참 찡하네요. 知れないですね. 그 다음 7위는 빗주 랭고쿠 쿄조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잉? 쿄조로 엄청 불쌍한 거 아니었음? 쿄조로 때문에 광광 울었는데 왜 7위임? 할 수도 있는데, 제 3자가 왔을 땐 쿄조로가 정말 일찍 죽어서 안타깝게 느껴지겠지만 작중에서 나온 쿄조로의 성격과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쿄조로는 무한열차편 에피소드 상현삼 아카자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죠. 쿄조로는 기차에 탄 승객 모두를 구했으며 귀살대원인 탄지로 일행들 역시 목숨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자신의 신념이었죠. 약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걸어가야 할 길이었던 만큼 쿄조로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걷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는 1도 없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후배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터라 언제고 이런 자신의 결말을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 추측이 되죠. 또한 마지막에 엄마의 환상을 보고 아이처럼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입장에선 너무나 슬프고 찡하지만 쿄조로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애니메이션 역대 최고의 퇴장신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역사를 썼으니 꽤나 만족스러울지도? 뭐 사실 이런 면으로만 본다면 쿄조로가 기우보다 더 나은 최후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점에서 기우를 더 높게 랭크했습니다. 그 다음 6위는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입니다. 교메이는 최종 국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명실상부 귀살대 최강의 전력의 모습을 맛보여줬죠. 하지만 무잔에게 공격을 받아 다리를 잃게 되고 싸움이 끝난 후에 힘을 다해 사망하게 되죠. 가장 맏형이자 베테랑주였던 만큼 사망 플래그를 피해가긴 쉽지 않았었겠지만 그래도 그 클리셰를 비틀어 살려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교메이는 무잔전이 끝난 후 자신을 치료하러 온 대원들에게 자신은 되었으니 다른 주들에게 가보라고 하며 자신의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동료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교메이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자신이 거두어 함께 살던 고아들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아이 불신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모두 오해였음을 알게 됩니다. 교메이는 자신의 최종 목표인 무잔 퇴치까지 해냈으며 자신의 마음의 짐까지 풀어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교메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위에 랭크를 했죠. 그 다음 5위는 연주 칼로지 미츠리입니다. 미츠리 같은 경우는 사랑스러운 외모와 귀여운 성격으로 인해 어두운 작품 분위기를 많이 살려준 캐릭터죠. 진짜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죽이는 건 죄악입니다. 다른 작품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닌가? 어쨌든 미츠리는 무잔전 때 입은 상처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데 뭔가 정말 딱히 눈에 보이는 죽을 만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죽어서 에? 진짜? 죽는다고? 미츠리 튼튼한 설정이잖아. 그럼 제일 멀쩡하게 살려야 하는 거 아님? 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작가는 우리를 고문하는 맛에 만화를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츠리는 죽는 순간에 오바나의 곁에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신부로 맞이해주겠냐는 고백을 합니다. 미츠리는 오바나이를 좋아하고 있었고 최후를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맞는 건 어쩐지 나쁘지 않은 결말일지도 모르지만 얘네는 아닙니다. 둘 다 죽는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둘 다 죽는 상황이다 보니까 죽어가면서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을까요? 나 죽는 건 그렇다 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츠리를 5위로 랭크했습니다. 그 다음 4위는 당연히 미츠리 옆에서 같이 죽어가던 오바나이겠죠. 오바나이는 정말 안타까운 과거사를 가지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츠리를 만나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고 미츠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죠. 하지만 무잔전 때 입은 상처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잔을 죽여 자신의 죄책감에서는 해방할 수 있다고 쳐도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또 다른 죄책감이 생겼을 것 같죠. 비록 끝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미츠리에게 전하고 미츠리 또한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대로 끝이라는 것에 정말 아쉽고 자신의 운명이 한탄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던 미츠리보다 더 순위가 높은 이유는 오바나이는 무잔에게 눈을 잃어 앞을 못 보게 된 상황이었죠. 죽어가면서도 미츠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죽는 것이 나았을 텐데 오바나이는 미츠리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 둘의 죽음은 나름대로 이 암울한 세계관에서는 로맨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도 커플로 죽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둘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연인이 된 지 1분도 안 돼서 죽는 건 너무 서러울 것 같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부터 1일? 아니, 우리 오늘 기일이야. 아니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다음 3위는 충주 코초 시노부입니다. 시노부 같은 경우는 정말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것은 많은 독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줬습니다. 아니 죽여도 저런 식으로 죽인다고?
시노부는 상현이 도우마에게 먹방을 당해 시체도 찾을 수 없었으며 당연히 유언 같은 것도 할 수 없었죠. 보통 인기 캐릭터는 죽이더라도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주 정도가 되는 인물이 죽을 수는 있어도 아예 먹혀버릴 거라는 전개는 쉽게 상상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상상하기도 싫은 전개죠. 생각해보세요. 쿄조로가 아카자에게 뜯어먹히는 전개로 흘렀다? 그야말로 만화책 찢어버리죠. 뭐 물론 시노부는 자신의 계략으로 도우마에게 일부러 잡아먹힌 것이지만 작가가 상상력을 더해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이렇게 참혹하게 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우마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언니 카나에를 죽인 장본인이죠. 자신의 원수에게 잡아먹히는 최후는 사실상 최악의 결말 1위로 랭크할 정도지만 시노부는 그래도 언니의 복수라는 커다란 임무를 완수했다는 점에서 허무한 죽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노부의 삶의 목적 자체가 무잔을 죽이는 것보다 도우마 이 새끼는 내가 꼭 데려간다 이런 느낌이다 보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고 그로 인해 결국 도우마를 죽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후회는 없을 것이며 마지막에 도우마의 정신 속에서 빅엿을 날려주는 통쾌함까지 보여줬으니 최악의 최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3위로 랭크했습니다. ではごきげんよう。 그 다음 2위는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입니다. 사네미 같은 경우는 최종 구매이 끝나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주입니다. 아니 살아남았는데 왜 2위로 랭크되어 있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살아남았다고 해서 행복한 결말은 아니죠. 사네미는 주들 중 최악으로 손꼽히는 참혹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하나 남은 가족인 게냐를 지키기 위해 게냐에게 엄청나게 못되게 굴며 귀살대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현인 코쿠시보전 때 그 마지막 남은 동생조차 잃고 말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잃었고 심지어 귀살대가 된 사네미는 게냐에게 잘해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몰차게 대한 기억밖에 없죠. 자기 딴에는 그것이 동생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런 결말을 맞이했으니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귀살때 들어온 게냐에게 좋은 형으로 하나밖에 없는 가족과의 유대를 끈끈하게 쌓아 올리는 게 훨씬 나았죠. 사네미는 주중에 가장 적은 부상을 입었고 무장까지 퇴치해 그토록 염원하던 혈기를 섬멸했다지만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를 풀 수 있는 방법 또한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떳떳이 최후를 맞이했던 다른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사네미는 평생 마음속에 빚을 진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해서 행복한 결말은 아니며 오히려 멋지게 퇴장한 인물들보다 안타까운 결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사네미도 반점 때문에 오래 살진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 분노와 후회의 감정이 불현듯 치솟아 오르는 걸 느낄 것이고 자신의 무력감 또한 커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선 사네미라는 캐릭터가 과거부터 결말까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대망의 1위는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입니다. 무이치로는 귀살대 최고의 천재 캐릭터이며 가장 잠재력이 높은 주였죠. 막내 포지션의 캐릭터는 죽이지 않는다는 만화의 공식과도 같은 그런 상도덕을 지키지 않고 무이치로를 끝내 죽이는 것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어린 나이로 설정해놨으며 왜 굳이 천재 캐릭터로 만든 거임? 이런 캐릭터는 자고로 훗날 개쩌는 성장을 해서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는 에필로그로 장식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무이치로는 상현일 코쿠시보에게 검술의 답례로 한쪽 팔을 사요나라 해버리고 몸이 반으로 갈려 죽는 최후를 맞이했죠. 그것도 코쿠시보는 보통 혈귀도 아니고 자신의 조상입니다. 또한 최후의 힘을 짜내 코쿠시보를 죽이는 데 있어 큰 활약을 한 무이치로지만 코쿠시보가 죽기 전에 먼저 무이치로가 죽었기에 어떤 대업을 달성했다는 감정도 못 느꼈을 테죠. 다른 캐릭터들은 그래도 자신이 어떤 것을 해냈구나 라는 것이라도 알며 죽었는데 무이치로는 코쿠시보를 잡았는지 잡지 못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죠. 또한 시노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원수에게 그래도 큰 거 한 방 먹였다는 목표 달성이 있었는데 무이치로는 자신이 갈망하는 어떤 목표를 이룬 것도 아니었으니만큼 그들 중에서 가장 찬밥 신세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목숨을 던져 코쿠시보에게 혁도를 먹인 것이니 무이치로도 만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건 정말 단기간에 생겨난 목표이며 그 목표 달성 하나가 다른 주들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무언가를 이루고 죽는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말 보통의 만화였다면 에필로그에서 무이치로가 존잘 모델급 캐릭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나와 많은 이들이 침을 흘리게 만들었겠지만 이 작가는 그런 건 용납하지 않았죠. 이렇게 보면 추잔이나 도우마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 어쩌면 악어 작가 본인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너무했잖아. 오늘은 이렇게 안타까운 최후를 맞은 주 순위를 꼽아봤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 충분히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순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가는 거 잊지 마세요. さよなら。